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0년 4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뉴스부터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 고래가 2017년 이후 최대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본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포브스 블록체인 50대 기업 결제보다 데이터 추적 활용 비중이 높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6천만 개의 XRP 이동이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지난해 4분기 400억 적자 기록을 했다. 그리고 주가도 65%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M&A 큰손 된 이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코인마켓캡은 독립 운영이 될 것이고 한국 스타트업 추가 인수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 고래가 2017년 이후 최대다라는 기사입니다.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수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최대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1,838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는 17,000달러 수준이었다 라고 하면서 2020년 1월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원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는 이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는 펌프 앤 덤프, 그러니까 헐값에 매입한 디지털 자산을 폭등시킨 뒤에 팔아치우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을 이제 1,000개 이상 보유한 이 고래들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부분들, 그만큼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하는 큰 손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큰 손들이 시장을 이제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을 올린 다음에 갑자기 매도하는 세력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고래들은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긴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자,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보면요, 7,287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 저항선 지금 정확하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 계속 저항을 맞는 모습을 일봉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제 저항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제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는 아직까지 저항을 뚫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모두 이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방향을 같이 틀면서 깨고 올라가면서 이 방향을 바꿔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를 깨고 올라간다면 8,000달러 선까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위쪽에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만약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지금 테스트 중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가격의 변동성이 지금 이제
과거의 패턴하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일간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장세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가격에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다. 똑같은 지금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하락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반등이 아니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매직 구간에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7,900에서 8,000달러 선을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했을 때, 여기 저항선을 뚫지 못했을 때 이제 시나리오는 지금 아래쪽까지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이제 매직 구간이죠. 여기에서 지금 트레이딩 샷이 예전에 봤던 이 차트를 보면 140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10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 매직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 안에 이제 또 다시 횡보하는 이 매직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트레이딩 샷이 이제 과거에 분석하기로는 이 10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고 완벽하게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비스코의 분석인데요. 유리비스코는 지금 가격 전망이 이 3월에 있었던 이 가격 패턴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고 상승하고 수렴하고 상승하고 수렴하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3월달에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4월에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 흐름들이 이제 비슷하게 지금 이제 12월하고 이제 이 3월하고네, 제가 헷갈렸네요. 지금 이제 12월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3월에 하락하는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하고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 채널이 깨지고 내려가는 흐름에서 이제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4월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슬라드의 분석인데요. 웨슬라드도 지금 이제 웨지형 패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웨지형으로 이렇게 가격이 모아지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이 7600의 저항선을 맞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6620달러와 그리고 5600달러 그리고 4800달러까지 그 전저점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약세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이죠. 자, 리플 6천만 개가 리플 XRP 6천만 개가 이동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지갑으로 이제 이동이 된 건데요. 이 리플의 방대한 양의 XRP를 회사의 공동 설립자인 이 제드 맥클럽에게 보낸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추적 사이트인 웨일올랏이라는 이제 그 트위터인데요. 이 트위터에서 이제 항상 이 포착을 합니다. 이 거래량이 큰 거래 건수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제드 맥클럽의 월렛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6,300만
개의 XRP가 움직인 정황이 이제 나왔고요. 약 1210만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제드 맥컬랩에게 이제 갔느냐, 요거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이제 그 리플의 이제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 제드 맥클랩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죠. 그리고 리플에서는 이제 나오고요.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드 맥클랩도 공동 설립자이다 보니까 이 리플의 XRP를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유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한 번에 해버리면 이 XRP 엄청난 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리플 측하고 이 제드 맥칼랩하고 합의를 봐서 이제 매각을 일부 조금씩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게 그 서로 계약을 맺은 거고, 근데 이제 기간을 좀 이제 길게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약에 맞추어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금 XRP를 이제 제드 맥칼랩 지갑에 이제 들어간 거고, 제드 맥칼랩은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하겠죠, 곧. 그래서 지금 XRP를 받은 이후로 이 지금 현재까지는 15억 5천만 개의 XRP를 매각한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받은 XRP를 또 매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물의 양은 이제 뭐 적은 양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제 그 지금 제드 맥칼랩이 지금 2월 6일 정도에 XRP 보유한 개수를 보면 47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앞으로도 이제 매각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에서도 매각을 하고 제드 맥칼랩도 이렇게 XRP를 계속 매각한다면 XRP에 대해서 가격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우선은 한번 시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증시 상승, 비트코인 불안한 행보, 이 비트코인 하락이냐 상승이냐 갈림길에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뭐 비트코인에 대한 갈림길 계속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방향을 크게 잡지 못하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상승은 하지만 불안한 상승이죠, 지금 현재가. 그래서 계속 이 전망세가 계속 위아래 계속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IC 진달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7,400달러와 7,500달러 수준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가격대를 돌파하면 7,600달러 이상 계속 상승할 수 있고, 이후 저항은 7,800달러이고 이마저 넘어서면 황소가 8,000달러 저항선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황소가 7,100달러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7,000달러를 넘어 6,800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릿은 이 비트코인 차트가 강력한 하락 움직임을 시사하는 약세 페넌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감기 이전에 5,000달러 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같은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8,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최신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이 몇 달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할빙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수치가 3월 중순 100의 최고점을 도달한 후에 이달 초 78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지역 및 시간에 대한 가장 높은 점수를 검색량에서 0에서 100까지 점수를 매겨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2일부터 2월 중순까지 85까지 상승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12월 22일부터 2월 중순까지 85까지 상승했으며, 이때 1,500달러까지 상승하는 랠리와 연관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관심도가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 하락이 진정되면서 4월 5일부터 11일 사이 관심도가 상승하였고, 특히 미국인들이 지난주에 비해 더 많은 비트코인 반감기 단어를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비트코인 반감기와 과연 상승 랠리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보그로츠와 모건기 트위터의 마크 유스코는 해당 이벤트가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는 거의 90세인 할아버지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물어봤다며 그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들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이벤트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지난 4분기 400억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도 65%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클 로보그라츠 대표가 이끄는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죠. 갤럭시 디지털이 지난해 4분기 3,29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전 분기 6,820만 달러 손실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이죠. 노보그라스 대표는 지난달 암호화폐 폭락장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강세 전망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올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스 대표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나는 현재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자죠. 이 갤럭시 디지털의 이 마이클 로보그라츠 항상 나와서 2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간다,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투자 운용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려서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 공유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나섰다고 합니다. 협의체에는 금융기관, 관공서 등 부동산 관련 연계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해당 플랫폼은 토지 대장 등 부동산 장부를 이 블록체인에 올려서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네이버 부동산 등의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도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이 허위 매물을 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 등의 서류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발급받는 수고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동산에 대한 이 매물 정보가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죠. 이 가짜 정보들 그리고 허위 매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토지대장이나 이 부동산 장부 등을 올려놓게 되면 허위로 올려놓는 게 이제 어렵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래 장부가 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조작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거래 가격들, 시세들을 명확하게 또 판별을 할 수가 있고 매물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지금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는 이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업을 준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해당 사업에는 4년간 2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M&A 큰손 된 이 바이낸스 CEO가 이 코인마켓캡은 독립 운영할 것이고 한국 스타트업 추가 인수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바이낸스를 암호화폐 업계의 칭기스칸이라고 묘사를 하며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 토큰과 대출,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사업에 문도 두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인수합병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판이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체의 사업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 기업 투자, 인수합병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인도 거래소인 와지르엑스 인수에 이어 최근 코인마켓캡 인수권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또 한국의 기업 BXB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눈여겨봐왔던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는 계속 이렇게 판을 키우고 있는데 이 판을 이제 키우는 이유,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코인마켓캡을 인수하면서 과연 이게 한 거래소가 소유를 하게 되면 이 객관적인 정보들을 계속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이제 저청풍도 의식을 했는지 인수한 기업에는 최대한 많은 자유를 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는 코인마켓캡 운영 면에서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이 다른 거래소와 협업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거래소를 바이낸스의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인지 오만인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장은 다른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인수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이 특별한 부분만 지원하는 식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오청평은 이 와지르엑스와 이 BXB 모두 각각 인도와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며 이 바이낸스의 역할은 인수기업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갑 업체인 트러스트 월렛은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한국 시장을 눈여겨봐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인수할 만한 다른 스타트업도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한국 재산을 맡아줄 국내 파트너를 이제 물색하다가 이 한국에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 BKRW를 발행하는 이 회사를 찾게 되는데요. 이 BXB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한국 사용자들은 BKRW를 통해서 손쉽게 바이낸스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김치 프리미엄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우청펑의 장기적인 이제 목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가장 최종 목표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결제, 투자, 게임, 리테일 등 블록체인 업계의 다른 영역도 발굴하려 노력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